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만약 제가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님한테 잘하면 저한테 어머님 재산 물려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박서방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가 내 말도 금방 잘 알아듣네. 여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당신 재산 받겠다고 날 버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언제 내가 먼저 꼬셨어? 내 놈이 먼저 나 꼬셔놓고 왜 이제 와서 딴 소리야, 야 이 나쁜 놈아! 저리 꺼지지 못하겠어?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인생이 망하게 생겼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안녕하세요. 서울 목동에 사는 67세 이경희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살며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2년 전 제 삶의 전부였던 딸 지혜를 췌장암으로 먼저 떠나보내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죠.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딸 지혜가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저희 사위는 제 딸에게 배려 깊은 남편처럼 행동했지만 뒤로는 믿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말기암으로 고생하는 제 딸 지혜를 두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지요. 제 딸 지혜가 세상을 떠난 뒤 알게 된 이 충격적인 진실은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을 대신해서 복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제 딸 지혜 그리고 그 딸을 괴롭힌 사건과 그 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겠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제가 어떻게 이겨내려고 했는지 함께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딸 지혜가 제 곁을 떠난 건 정말로 한순간이었습니다. 지혜는 어느 날부터인가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딸아이의 병명을 확인했을 때 병원에서는 손쓰기가 너무 늦은 때라고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남편을 떠나보낸 저는 하나뿐인 딸아이까지 암 진단을 받게 되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 어떤 것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 딸 지혜에게 남은 시간이라도 어떻게든 지혜가 잘 지낼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 덕분인지 지혜는 그나마 덜 고통스럽게 지내다가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사위도 지혜가 떠날 때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줬거든요. 사위 재영이는 제 딸 지혜가 마지막은 엄마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말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덕에 저는 지혜가 떠날 때까지 함께 지내며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요. 그만큼 사위 재영이도 저희 딸 지혜를 많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위 재영이가 저희 딸 장례식장에서 울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위 재영이는 딸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저보다 더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지혜야, 너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도 데려가. 박서방 정신 차려. 자식 잃은 나도 이렇게 참고 있는데 자네까지 그러면 어떡해. 사위는 제 딸이 떠나고도 저에게 자주 연락해 안부를 묻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아직 앞길이 창창한 젊은 사람이 그러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안 돼 보이는지 제가 먼저 사위를 놓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위는 저희 딸이 떠나고 거의 3일에 한 번 꼴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연락해 봤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치조림집 맛집 알아봤는데 모시고 갈게요. 아니면 주말에 우리 지에 있는 납골당에 한번 다녀올까요? 박서방 그만하면 됐어. 이젠 나한테 연락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말게.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가 떠난 지도 반년이나 지났고 이젠 박서방 자네도 자네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 지혜는 그만 있고 박서방 자네 인생 찾아. 앞으로는 나도 우리 지혜 위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 테니까 앞으로는 자네가 연락해도 전화 안 받아줄 거고 우리 집 찾아와도 문 안 열어줄 테니까 그렇게 알게. 건강하게 잘 살게나. 그 이후 저는 정말로 사위와의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먼저 인연을 끊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였죠. 하지만 사람인지라 자식을 떠나보내고 마음을 잡기가 쉽지가 않더군요. 제가 마음을 잡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어느 정도 마음을 잡고 살아갈 때쯤 되자 저희 딸이 떠난 지 2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심정으로 오랜만에 김장이라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김치를 담다 보니 제가 한 김장김치를 유난히 좋아했던 사위가 떠오르더군요. 사위 재영이와 연을 끊은 지도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재영이가 그토록 좋아하던 김장김치라도 좀 가져다 주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꼭 그래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위가 우리 딸 떠나고 무탈하게 잘 살았는지 확인도 하고 아직도 마음을 못 잡고 있는 거라면 저라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자 싶었어요. 그래서 전 김장김치를 한 통 싸들고 사위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재영이는 저희 딸 지혜가 떠난 후에도 계속해 저희 딸과 살던 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주말이라 사위가 집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사위가 집에 없다면 김장김치라도 집 앞에 놓고 오자는 생각이었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위 집으로 가게 되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위를 만나러 올라가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었는지 몰라요. 전 사위 집에 도착하자마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인터폰으로 사위가 아닌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상황에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아유, 죄송한데 여기 박재영 씨 집 아닌가요? 맞는데 누구세요? 현관문이 열렸고 한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박재영 씨가 제 남편인데요. 할머니 누구세요? 박재영이 이 젊은 여자의 남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발이 떨려서 손에 들고 있던 김치통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빠, 나와봐. 어떤 할머니가 오셨는데 젊은 여자는 그렇게 말하며 저희 사위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사위 재영이가 현관 앞으로 나왔고 제 모습을 보더니 아주 깜짝 놀라했습니다. 어머님이 여기를 어떻게 오셨어요? 나는 그냥 김장을 했는데 박서방 자네가 좋아했던 생각이 나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보고 김치도 전해줄 겸 왔던 건데
잘 지내고 있는 거 보았으니 가볼게. 아무튼 난 신경 쓰지 말고 잘 살게나. 저는 너무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 허둥지둥 뒤돌아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었습니다. 그동안 사위, 재영이가 재혼을 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제 딸 지혜를 보내는 것도 힘들어 하던 재영이였고, 지혜가 떠난 후에도 여전히 저에게 살가운 사위였던 사람이라 아직도 제 딸을 잊지 못하고 혼자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제 딸 지혜를 잊고 벌써 재혼을 했다는 것이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 사람인데 어쩌면 더 잘된 일이라는 생각해야 한다고 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사위지만 저에겐 아들처럼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영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야 한다고 혼잣말로 수없이 되뇌이며 도착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듣게 된 엄청난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여자들의 대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지 1405호. 그 치과의사가 바람 피워서 마누라가 암 걸렸다며? 그래, 암 걸린 와이프는 죽고 젊은 여자랑 사는 것 같던데? 하늘이 엄마가 그 옆집 살잖아. 그 치과의사 한다는 집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진짜 낯짝도 두껍다. 나는 그 사람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아. 그러게 그 인간 지 마누라 죽고 바로 젊은 여자 데려와서 살고 있지? 집 마누라는 암 걸려서 중내사내 하는데도 바람나서 밤마다 싸우는 소리 들리고 난리가 아니었다 더라고. 진짜 짐승놈이 따로 없네. 어떻게 자기 마누라가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그러고도지 마누라랑 살던 이 아파트에서 계속 사는 거 보면 대단하다. 이미 아파트에 소문 다 났는데 그 인간은 사람들 눈도 안 무섭나 봐. 그런 걸 아는 인간이면 아픈 마누라 두고 바람을 피겠어요? 인간이 아닌 거지. 뭐 저는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숨 쉬는 것도 있고 말았습니다. 제 손이 벌벌 떨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죠. 여자들이 말한 그 치과 의사가 바로 제 사위였던 겁니다. 사위 놈이 제 딸이 살아있을 때 아픈 제 딸을 두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 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 딸이 떠나기 전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내게 해준 사위를 보며 고맙다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게 아니 어떤 것이었죠. 바람을 피워 제 딸과 사이가 안 좋은 데다 제 딸이 곁에 없어야 상간녀를 마음 편히 만날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겁니다. 제 앞에서는 세상 더 없이 착한 남편, 착한 사위 연기를 하면서요. 저는 그날 어떻게 집에 돌아갔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온 것 같긴 한데 그냥 계속 미친 사람처럼 울었던 것 같아요. 죽을 병에 걸려 아픈 딸이 사위에게 저 모르게 고통을 당했다고 생각하자 저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정신이 어떻게 될 것 같았습니다. 아픈 자식이 그렇게 고통받는지도 모르고 떠나 보냈다는 게 제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럽고 화가 나 제 가슴을 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내가 미친년이지. 아픈 내 새끼 속이 썩어가는 것도 모르고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네. 내 새끼께 억울하게 죽은 것도 모르고 속도 없이 편하게 살았어. 내가 미친년이야. 내가 죽일 년이라고. 그런 원수 같은 인간의 입에 김치를 쳐넣어 주겠다고 직접 싸들고 찾아갔으니 하늘에서 보고 있는 제 딸이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 아팠을지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위네 집에 찾아갔을 때는 경황이 없어 몰랐었는데 현관문을 열던 젊은 여자가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가 싶었더니 사위의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였던 것이었죠. 저도 사위 치과에 갔을 때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딸 아파서 죽는 순간까지 제 딸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위 놈도 그리고 가정이 있는 놈과 바람을 피운 그 간호사, 젊은 여자도 제대로 복수를 해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 원한을 풀어주려면 어떻게 복수를 해줄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딸, 지혜와 친하게 지냈던 딸의 친구 서영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습니다. 친구니까 제가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친구 서영이를 만나서 듣게 된 내용은 더 기가 막힌 것들이었습니다. 서영아, 그동안 잘 지냈니? 지혜 떠나고 나서 오랜만에 보내. 안녕하세요. 아줌마 잘 지내셨어요? 저야 잘 지내고 있었죠. 저기 서영아, 내가 우리 지혜 떠나고 얼마 전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돼서 내가 묻는 말에 솔직히 대답해 줄 수 있겠니? 아줌마 무슨 일 있으세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우리 지혜 살아있을 때 박서방, 그놈이 바람을 피웠다는데 너도 알고 있었니? 아줌마가 그걸 어떻게... 아줌마, 사실은 그 나쁜 놈이 지혜 말기암 진단받고 힘든 치료 받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다른 여자 만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혜가 알게 되었는데 재영 씨가 아주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지혜가 기운이 없어서 저한테 같이 있어 달라고 한 날이 있었는데요. 그날 지혜가 재영 씨한테 다른 여자 생겼냐고 따지니까 지혜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혜, 너 어차피 오래 못 산다고. 죽고 나면 자기도 같이 살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미리 알아보려면 만나고 연애도 해보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고요. 뭐라고? 그 죽일 놈이 우리 지혜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네, 그래서 제가 지혜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지혜한테 아줌마께 사실대로 말하자고 하니까 지혜가 그러지 말라고 자기 아파서 아줌마 가뜩이나 힘든데 이런 일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자기 하나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요. 지혜 정말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어 했어요. 저라도 아줌마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혜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해서 말씀 못 드린 거예요. 아줌마, 그동안 말씀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온몸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떨려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죽이려는 놈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들 전부 제대로 망하는 꼴 보고 죽을 거라고. 불쌍한 내 새끼 아줌마. 그런데 혹시 지혜 핸드폰 가지고 계세요? 집에 있지. 지혜 핸드폰은 왜? 지혜가 암 치료 받을 때 그놈이랑 이혼하려고 핸드폰의 증거, 자료들
모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자기 몸도 힘들고 떠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느낀 건지 아줌마랑 있는 시간 낭비하기 싫다면서 다 포기하고 관뒀었거든요. 지혜의 핸드폰 잘 찾아보시면 어쩌면 그 나쁜 놈, 바람 피움, 증거, 자료들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 자료들 찾는다고 지금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요. 딸의 친구 서영이의 말에 저는 집에 오자마자 바로 제가 보관하고 있던 딸의 핸드폰을 켰습니다. 지혜가 보고 싶을 때마다 딸의 핸드폰을 켜서 사진도 보고 했던 거라 이것저것 찾아보았지만 딱히 특별한 것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뒤져보니 핸드폰에서 보안 폴더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딸의 생일, 딸 결혼기념일, 딸 핸드폰 번호며 아무리 눌러봐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생일 날짜를 누르니 보안 폴더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을 확인한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위놈이 젊은 간호사랑 주고받은 카톡 내용과 모텔을 드나드는 사진, 그놈이 바람 피웠던 증거, 사진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음성 녹음 파일도 있었는데 그 내용을 듣는데 저는 또 한 번 가슴을 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니? 그 어린 간호사는 네가 아픈 마누라 내팽개치고 그러고 다니는 거 알고도 너랑 그러고 싶대니? 우린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네가 아픈 건 네 사정이잖아. 사랑? 네 마누라 아직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어. 그런데 누굴 사랑하는 건데? 그러게 누가 아프래? 너도 나한테 미안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아파서 다 죽어가는 마누라 앞에서 넌 그게 할 소리냐? 그래서 이제 와서 나보고 어쩌라고? 사람 감정이 어디 마음대로 돼? 그리고 어차피 당신 곧 죽을 사람 아니야? 떠날 사람은 사람이고 산 사람만이라도 살아야지 않겠냐고. 당신 죽고 만나나 미리 만나나 무슨 차이가 있다고 이러는 거야?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래서 내가 지금 죽었니? 나 아직 살아있고 사람이라면 지킬 도리라는 게 있는 거야. 바람 피운 놈이 뭘 잘했다고 뻔뻔하게. 큰 소리인데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넌 언제 죽냐? 빨리 확 죽어버려라.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게. 너 어디 두고 봐. 내가 죽어서도 내가 한 짓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내가 저승에 가서도 네가 나한테 했던 못된 짓들 전부 갚아줄 거야.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은 저희 딸에게 빨리 죽으라고 말하는 사위. 놈의 목소리에 제 가슴은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사위, 놈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싶었죠. 아픈 제 딸 혼자 그 고통을 감당하려 얼마나 힘들었을지 제 온몸 마디마디가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저희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던 것은 보안 폴더에 제 딸이 저에게 남긴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전 정말 참을 수 없이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나 너무 억울해. 박서방 그놈이 자기 병원 간호사랑 바람이 났어. 어떻게 날 두고 이럴 수 있을까? 엄마가 알면 더 속상해 할까봐 비밀로 하고 나 혼자 짊어지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더는 안 될 것 같아. 만약에 엄마가 지금 이 녹음 내용을 듣는다면 나 대신 박서방 그놈 좀 꼭 복수해줘. 엄마한테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해.
엄마 사랑해요. 저는 그날 맹세했습니다. 어차피 사위, 놈에게 복수할 생각이었지만 무슨 일이 있든 기필코 저희 딸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겠다고 사위놈이며 그놈이랑 바람 피운 간호사까지 제대로 인생을 끝장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그럴 만한 힘도 있었습니다. 사실 사위놈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그리고 그놈의 치과가 있는 건물도 전부 제 것이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저에게 남겨준 건물에 치과는 보증금 없이 싼 임대료만 받고 계속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도 저희 딸에게 너무 잘해 그것만 보고 해주었던 것들인데 제가 좀 더 나이가 들면 사위놈에게 저희 딸과 살던 집도 증여해 주면서 건물도 정리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가 치과를 차릴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착한 줄만 알았던 사위, 놈이 알고 보니 악마나 다를 바 없는 놈으로 저 모르게 저희 딸을 배신하고 그런 못된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기암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저희 딸에게 말이에요. 지혜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우리 딸 대신 꼭 복수해 줄게. 엄마가 무슨 일이 있든 그것들 망하는 거 보고 말 거야. 우리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만큼 엄마가 그것들 눈에 꼭 피눈물 나게 해줄게. 그리고 저는 바로 사위놈과 상간녀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위놈이랑 상간녀가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빚을 아주 많이 졌더라고요. 그것도 은행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돈은 전부 끌어쓴 것 같았죠. 그래서 년놈들이 돈 없는 걸 잘만 이용하면 제대로 혼줄을 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사위 놈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 건물에 있는 커피숍에서 제대로 얼굴을 보게 되었죠. 사위놈 얼굴을 마주보니 우리 딸 죽고 나서도 즐겁게 아주 잘 살았는지 얼굴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을 억누르며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박서방 그동안 잘 지냈어. 내가 그날 갑자기 집에 찾아가서 많이 놀랐지. 어머님이야말로 그날 저희 첫 보고서 많이 놀라셨죠?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사실 지혜 떠나고 힘들어서 제가 많이 방황을 했었거든요. 그때 지금의 집사람이 옆에서 많이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결심하게 된 거고요. 저희 병원 간호사였어요. 어머님도 몇 번 보셨죠? 아니야. 그럴 수 있지. 내가 먼저 지혜 잊고 살라고 박서방한테 말했는 걸 우리 지혜 두고 바람 피운 것도 아니고 우리 딸 떠나고 만난 건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박서방한테 뭐라고 하겠어. 아픈 마누라 두고 바람 피운 것도 아닌데 박서방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만약 그랬다면 내가 박서방을 가만뒀을 리도 없고 안 그래? 그럼요. 자기 아내가 있는데 바람을 피우다니. 그건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장모님 오늘 저는 갑자기 왜 보자고 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이제 이것저것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말이야.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나보고 암이라고 뭔가 아무래도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런데 자네도 알지. 내가 우리 지혜 말고 자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죽으면 내 재산 물려받을 사람 없는 거.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내 재산을
내가 지인 중에 나한테 가장 잘한 사람에게 물려 주려고 하네. 그래서 그 사실 알려주려고 자네 집도 찾아간 거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만약 제가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님한테 잘하면 저한테 어머님 재산 물려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박서방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가 내 말도 금방 잘 알아듣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위도 자식입니다. 지혜가 없어도 제가 어머님 사위인 건 변함없잖아요. 제가 어머님 세상 떠나실 때까지 지혜가 옆에 있을 때보다 더 잘해드릴게요. 그래 박서방 고맙네. 나는 자네만 믿겠네. 예 어머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암에 걸려 제 전 재산을 사위 놈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말에 사위 놈은 애써 침착해 하려고 애썼지만 아주 신이 나서 좋아 죽으려고 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다음 날부터 사위 놈은 치과 문도 닫고 저를 돌보겠다면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 처가 어머니 아프다는 이야기 듣고 식사 제대로 챙겨드려야 한다고 해서 같이 왔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부족하겠지만 제가 식사 직접 챙겨드릴게요. 잘 드셔야 해요. 앞으로는 매일 저희가 와서 어머님 식사도 챙겨드리고 산책도 시켜드리고 할게요. 그래도 되는 거죠? 뻔뻔스럽게도 사위놈은 그날부터 상간녀와 함께 저희 집에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위놈과 상간녀를 향한 저희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둘 다 아주 제대로 아작을 내주자 싶었죠. 그날도 사위놈과 상간녀가 저희 집에 와서 뭔가를 덜그럭거리며 만드는 것 같더군요. 어머님, 제 처가 한우 소고기 사다가 무국을 끓였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이 사람이 다른 거 몰라도 음식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어르신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많이 드세요. 저는 한술 뜨는 신용만 하고는 지금 이 따위를 국이라고 끓였어? 이런 건 걔도 안 먹겠네. 박서방, 이제 보니 나한테 잘하려고 자네 처 데려온 게 아니고 나 골탕 먹이려고 데리고 온 거야? 이상하다. 제 입맛에는 맛있는데 어머님 입맛에는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자네 마누라라고 편드는 거야? 이게 맛있다고 자네 지금 나 놀리는 건가? 내 재산에 욕심나서 적당히 신용만 내려는 거면 이런 괜한 짓 안 해도 되네. 어머님 제가 실수했어요. 다시 먹어보니 어우 정말 맛이 이상하네요. 당신 우리 어머니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국 하나를 제대로 끓이지 못하고 얼른 어머니께 사과하고 국 제대로 다시 끓여 온다고 해. 얼른. 사위놈의 말에 상간녀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제 재산에 대한 말에 상간녀는 찍소리도 못하고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아 어르신 죄송해요. 제가 뭔가 실수를 했나 보네요. 국 다시 제대로 잘 끓여 올게요. 박서방, 자네는 사람 보는 눈도 없지. 어디서 저런 개뼈다귀 같은 것을 마누라라고 얻어서. 자네도 정말 딱하네. 자고로 아내를 잘 얻어야 인생도 편한 건데 앞으로 고생하게 생겼어. 사위놈과 상간녀를 향한 저의 괴롭힘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집 청소는 물론 밤이고 낮이고 전화해서 사위놈과 상간녀를 노예처럼 부려먹으며 못살게 굴었으니까요. 그렇게 사위놈과 상간녀가 저희 집을 드나들며 제 수종 부리듯 사사건건 괴롭히다가
어느 날부터 제가 치매가 온 것처럼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두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요. 그날도 사위놈이 상간녀와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왔기에 제가 아예 두 사람을 모르는 척 해버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저씨 누구세요? 지금 저희 집에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머님이라뇨?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 불편하세요? 그때 상간녀가 옆에서 사위놈에게 말하더군요. 여보, 혹시 치매 오신 거 아닐까? 그 말을 들은 사위는 저를 향해 일그러진 미소를 보이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혹시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아니, 아저씨, 우리 지혜가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이렇게 젊은데 치매라뇨?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보, 당신 전 장모님 정말 치매인가 봐. 우리 그동안 괜히 헛고생해서 치매 노인네 돌본 거 아니야? 헛고생이라니. 여보, 지금 우리 완전 땡 잡은 거라고. 이게 웬 횡재냐, 이 노인네. 지금 정신 오락가락하니까 잘만 구슬리면 전 재산 손쉽게 털어낼 수 있겠어. 잘하면 노인네 죽기 전에 전 재산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게 정말이야? 그럼 너무 잘 됐다. 나 그동안 저 깐깐한 노인네 비 맞춰주느라 정말 힘들었어. 이제 그 짓도 안 해도 되는 거네? 우리 빨리 재산 뜯어내고 저 노인네 요양원에 보내버리든지 하자. 그래, 그러자. 어차피 노인네 주변에 일 갖춘 적도 없고 치매 걸린 거 아무도 모를 테니 정신 나가 있을 때 전 재산 우리한테 증여하게 하면 되잖아? 짐승만도 못한 사위놈과 상간녀는 제가 치매라고 확신했는지 제가 뻔히 듣고 있는 앞에서 저의 전 재산을 뜯어내고 요양원에 보내버릴 계획까지 세우더군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저는 안간힘을 쓰며 치매인 척 흐리멍텅한 눈빛으로 그년놈들을 스쳐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에 있는 저에게 사위놈과 상간녀가 차와 함께 과일을 깎아 들고 들어오더군요. 어머님, 과일 깎아 왔어요. 차랑 같이 드셔보세요. 그 순간 저는 두 사람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뜯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도둑놈들, 내 금목걸이랑 금반지 니들이 가져갔지? 당장 내놔. 어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머니, 본 적도 없는 금목걸이, 금반지를 제가 어쨌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어르신 금목걸이, 금반지 보지도 못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 니들이 내 목걸이랑 반지 아까부터 계속 쳐다봤잖아. 이 도둑놈들. 그러면서 전 사위놈의 팔뚝을 확 물어버렸습니다. 악, 이 미친 노인네가 사랑. 잡내 아프다고 한참을 여기저기 걷어차고 물어뜯고 하다가 기운이 빠진 저는 안방에 들어누웠습니다. 두 사람은 저에게 물리고 머리채 잡힌 곳이 많이 아팠는지 거실에서 훌쩍이며 대화하는 게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저 노인네 재산 받아야 해? 저 노인네 재산이 얼마인데. 그래? 장모님 재산이면 우리 그동안 도박하면서 빚진 거 전부 갚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고 우리 건물 주대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도 우리 조금만 참자. 그리고 며칠 후 늦은 밤 저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자다가 일어났는지 잠이 잔뜩 취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박서방,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이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어머님. 지금 숨 쉬기가 힘들다고요? 어머님, 지금 죽으시면 안 돼요. 죽을 때 죽더라도 저한테 재산 남겨주신다고 유언이라도 남기고 가셔야죠. 제가 지금 저희 처랑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 도착하기 전까지 죽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 와중에도 사위노 문제 재산을 못 받을까봐 걱정하는 본 모습을 숨기지 않더군요. 제 재산의 눈이 먼 사위놈과 상간녀는 전화를 끊고 30분도 안 돼서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물이 가득 든 찜통을 두 사람에게 날리듯 물을 뿌리고 정신없이 패기 시작했습니다. 스테인레이스 찜통이 찌그러질 정도로 쿵쾅쿵쾅 덜그러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습니다. 도둑이야, 동네 사람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야. 악, 어머니. 저 어머님 사위 재영이에요. 도둑이 아니라요. 악, 이노 있네. 사람 잡네 어르신. 진짜 왜 이러세요? 미치려면 곱게 미칠 것이지. 아, 너무 하잖아요. 아파요. 그만 때리라고요. 어머니? 난 니들 몰라. 이 야밤에 남의 집에 들어온 도둑놈들이 누구한테 어머니래?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 두 사람은 쌍코피가 터지도록 두들겨 맞고 결국 저희 집에서 주랭랑을 치며 도망가더군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는 정말 제대로 모든 걸 끝장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사위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박서방 나야. 자네한테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연락했네. 무슨 할 말이요? 어머님 또 어디 아프다 그러시고 저 집에 불러서 때리려고 그러시는 거죠? 무슨 소리 하는 건가? 내가 이제 모든 걸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간 괜찮은 거면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오게. 그동안 나 돌보느라 고생한 자네 저도 꼭 데리고 같이 오게. 어머님 정말이세요? 이제야 재산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 재산 저에게 물려주시는 거 맞죠? 지금 당장 저희 처랑 어머님 집으로 갈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위놈과 상간녀가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신이나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재산 물려 주셔도 제가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모실 거예요. 어르신 감사해요. 저도 남편 나라 어르신한테 잘하겠습니다. 웃기고들 자빠졌네. 내가 왜 박서방 너 같은 놈한테 피 같은 내 재산을 줘야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다 줘도 내 재산 1원 한 푼 너 같은 놈한테 절대 못 줘.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먼저 일신을 정리하시면서 저 재산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네 놈한테 내 재산을 준다고 그랬어. 내가 지인 중에 나한테 가장 잘하는 사람한테 물려줄 생각이라고 했지. 네 놈이 말기암 걸려 아픈 내 딸을 두고 전현이랑 바람 피운 거 내가 영원히 모를 줄 알았어? 우리 딸은 말기암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전현이랑 눈 맞아서 하하오 즐거웠니? 그래 놓고 뻔뻔하게 내 딸 끔찍하게 위하는 척하고 장례식장에서 그리 슬픈 척 연기한 거야? 건강한 마누라 두고 바람 피워도 처맞을 일인데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고?
그래서 미리 만나서 우리 지혜 죽자마자 살림 차렸니? 그것도 우리 지혜랑 살던 집에서 우리 지혜 죽고 만난 거라고? 거짓말까지 하면 내가 다 속을 줄 알았니? 니들은 인간이 아니고 짐승 새끼야.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다 사실은 아니에요. 내가 니놈 김치 갖다 주러 간 날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아파트 사는 여자들이 다 그러더라. 온 아파트에 소문 다 났다더라. 지 마누라는 암 걸려 죽게 생겼는데도 치병원 간호사랑 바람나서 정신 못 차리더니 마누라 죽자마자 바로 데려와 산다고. 내 놈을 얼마나 욕했는데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어머님 재산 저한테 물려주시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제가 바람 피운 거 정말 잘못한 일이지만 제가 지혜 떠날 때까지 정말 잘했단 말이에요. 그 덕분에 지혜도 편히 떠날 수 있었던 거고요. 우이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 놈이 어디서 거짓말이야. 저는 바로 사위놈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우리 지혜가 편하게 가? 딸 떠날 때까지. 내 놈이 우리 딸한테 잘했다고? 이거 듣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저는 제 딸 핸드폰에 녹음된 사위와 딸이 싸우는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저희 딸이 억울하다며 자기 대신 복수해 달라고 했던 음성 녹음까지요. 잘 들었지? 이랬는데도 내 놈이 우리 딸 갈 때까지 잘했다고 말을 할 수 있어? 우리 딸 빨리 죽으라고 그 앞에서 대놓고 노래를 불렀던 놈이 감히 지금 누구 앞에서 거짓말이야. 그리고 제가 치매에 걸린 척 했을 때 그년 놈들의 대화 내용을 제 휴대폰에 녹음해 둔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치매인 척 했더니 재산 증여받고 나서 나를 요양원 보내버린다고? 짐승이어도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야. 불쌍한 내 딸 저승에서라도 편히 쉬게. 네 놈이랑 네 마누라까지 전부 후회하게 해줄 거야. 너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그리고 네 놈 치과 있는 건물도 전부 내 것인 거 알고 있지? 그동안 그냥 공짜로 살게 해주면서 내 건물에서도 보증금 없이 싸게 있게 해주었지만 이제는 안 돼. 당장 내 아파트에서도 내 건물에서도 나가. 사위놈은 눈물처럼 보이는 식은 땀까지 흘리며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지혜 아픈 거 알면서도 바람 피운 것도 못된 소리 한 것도 전부 잘못했어요. 그래도 저 한 번만 용서해주고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사실은 빚을 많이 져서 저 내일 당장 망하게 생겼다고요. 저 빚 못 갚으면 제 빚쟁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살고 있는 집이랑 어머님 건물에서까지 쫓겨나면 당장 어디 가서 뭘 해먹고 살아요? 그리고 제가 원해서 바람 피운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저 먼저 꼬셔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10살이나 어린 것이 저 좋다고 꼬시는데 어떤 남자가 안 넘어가고 배겨요. 어머님이 원하시면 지금 집사람이랑 당장 이혼하고 갈라설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 한 번만 용서하고 도와주세요. 여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당신 재산 받겠다고 날 버리겠다는 거야? 그리고 언제 내가 먼저 꼬셨어? 내 놈이 먼저 나 꼬셔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야 이 나쁜 놈아. 그러면서 사위 놈의 상간녀가 사위 놈의 멱살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위 놈이
상간녀의 손을 뿌리치며 밀치고 저리 꺼지지 못하겠어?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인생이 망하게 생겼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뭐라고 해? 자식아 주변에서 말기. 암 걸린 부인, 남편 꼬신, 인간 말종이라고 욕해도 꾹 참고 만나줬더니 이제와 날 배신해. 야 이 나쁜 놈아.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사위놈과 상간녀가 서로 부여잡고 싸우려 했습니다. 그 꼴이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야기했죠. 당장 그만두지 못해. 싸우려거든. 니들 집에 가서 싸워. 너희들처럼 더러운 것들이 우리 집에서 싸우는 거 못 보니까. 박서방, 우리 지혜가 나한테 남긴 말 기억하고 있나? 어머님, 제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요. 무슨 말을 남긴 건데요? 지혜는 이놈이 한 짓 저승에 가서도 두고두고 전부 갚아줄 거라고 했네. 지금 이게 자네 죄갚음 당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사위놈은 두려움이 가득 찬 눈빛으로 저에게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안방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고개를 돌려 안방에서 나온 사람들을 본 사위놈과 상간녀는 기겁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가 사위놈의 뒷조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치과를 확장한다고 속이고 돈을 빌렸던 빚쟁이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저는 빚쟁이들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빚쟁이들은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저희 집으로 달려왔고 제가 사위놈을 저희 집으로 부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사위놈과 상간녀의 뻔뻔한 짓거리를 다 듣고 있었죠. 안방문을 열고 나온 빚쟁이들은 두 사람의 머리채를 잡고 달려들었습니다. 너희 자식, 나한테 치과 확장한다고 투자하면서 돈 빌려가 놓고 그 돈으로 인터넷 도박으로 다 날렸다며? 내 돈 어떻게 할 거야? 당장 내 돈 갚지 못하겠어? 이 남편 치과 의사라고 자랑하더니 유부남 꼬셔서 결혼한 거였냐? 난 너처럼 더러운 쓰레기 친구 둔 적 없으니까 나한테 빌려갔던 돈 당장 갚아. 도박하려는 돈인 거 알았다면 안 빌려줬어. 나한테는 남편 치과 확장하려고 한다면서 빌려갔잖아. 내 돈 당장 내놓으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말로 해선 안 됩니다. 당장 경찰서로 데려 갑시다. 이 사기꾼들 전부 제대로 혼 좀 나야 한다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갚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요. 사위놈과 상간녀는 빚쟁이들에게 붙잡혀서 정말로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와 빚쟁이들의 압박으로 인해 두 사람은 더 이상 함께할 수도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없게 되었죠. 인터넷 불법 도박도 문제였지만 인터넷 도박을 하기 위해 사람들을 속여 돈까지 빌린 일이 사기죄가 되어 구속까지 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사위놈은 상간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더군요. 아픈 마누라 두고 어린 여자 꼬임에 넘어가 결국 내 인생 끝장나게 생겼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지금 누구 핑계를 대는 거야? 아픈 마누라 지겹다던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한 건 안 보이니? 그렇게 서로를 향해 독설을 내뱉으며 싸우던 그 둘은 결국 감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저희 딸에게 잘못한 일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벌을 받게 하지 못했지만 두 사람 모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복수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위가 살던 제 아파트도 돌려받았고 사위놈 치과도 저희 건물에서 내쫓았습니다. 두 사람 다 부디 교도소에서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딸이 떠난 지 2년이 지나고 저는 사위와 그의 상간녀에게 복수를 마쳤습니다. 그들에게 딸의 고통의 일부라도 느끼게 해주고 폈던 마음이었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악행으로 인해 스스로의 삶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마치고 나니 제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딸이 떠난 뒤로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공허함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인 핸드폰을 열어보던 중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딸의 마지막 음성을 들었습니다. 엄마, 나야지. 아마 이게 엄마에게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 같아. 엄마가 이 음성을 듣고 있다면 박서방이 했던 일도 내가 겪었던 일도 전부 알았겠지. 엄마, 나 정말 미안해. 자식이 돼서 엄마보다 오래 살면서 더 행복한 모습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 하지만 엄마, 나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가 내 곁에 있어줘서 너무 감사했고 나 정말 사랑받았다고 느꼈어. 엄마, 이제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 사람 내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자기 죗값을 치를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앞으로 남은 시간 의미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하늘에서 아빠와 함께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게. 다음 생에도 우리 다시 만나. 다음에는 더 오래 행복하게 살자. 엄마, 정말 사랑해.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그만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복수를 한다고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딸이 하늘에서 정말로 편히 쉬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딸의 마지막 음성을 통해 저는 딸이 끝까지 저를 걱정하고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제 삶을 다시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딸이 바랐던 대로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재산 일부를 정리해 소외된 독거노인과 아픈 아이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하기 시작했고 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과 교감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의 마지막 소원대로 하늘에서 딸을 만날 때까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딸이 내게 남긴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위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며 어떠셨나요? 저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이 남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따뜻한 격려의 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